할아버지, 개 데려가실 거예요? 아니면 내일 보건소에 연락하려고요. 시장 골목 귀퉁이, 상인들이 떠돌이 백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온통 흙먼지 투성이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죠.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태식 할아버지는 혼자 사신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중얼거리며 돌아서려던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백구가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에는 뭐랄까요, 간절함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식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잠이 안 와서였죠. 좁은 원룸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낡은 싱크대, 삐걱거리는 옷장, 구석에 놓인 작은 TV. 이게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네 시장이 보였어요. 벌써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죠. 할아버지도 저 시장에서 30년을 일했었습니다. 생선가게 직원으로요. 하지만 허리가 나가면서 그만뒀고 지금은 가끔 동사무소에서 주는 단기 일을 할 뿐이었어요. 오늘은 뭐 먹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공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본 그게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손을 휘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간절하고 외롭고 뭔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눈빛. 할아버지는 결국 낡은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시끄러웠죠. 생선 굽는 냄새, 과일 장수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카트 끄는 소리. 할아버지는 익숙한 풍경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백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석진 좌판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누가 먹을 걸 줄까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백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아까 집에서 챙겨온 계란 2개였어요. 삶아온 거였죠. 백구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백구는 경계하듯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다가와 계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렸는지 허겁지겁 먹었죠. 천천히 먹어, 체한다. 할아버지는 쪼그리고 앉아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마른 몸, 더러운 털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주인은 어디 갔니? 왜 혼자야? 백구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에 할아버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도 혼자 사는데 개까지 키울 형편은 안 되거든. 중얼거렸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또 왔어요? 과일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저게 데려갈 거예요? 안 그러면 내일 보건소에 전화할 거예요. 손님들 불편해한다고요. 혼자 사시는 거 아는데 개까지 키우시면 힘드시잖아요. 알아요. 그냥 밥만 좀 주려고. 밥 주면 안 떠나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에휴, 할아버지도 참.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백구도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죠. 서로의 외로움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일단 씻겨줘야겠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우리 집 가자. 씻기고 밥 먹이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백구는 할아버지 품에 얌전히 안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계속 백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 혼자 사는 거 오래됐거든. 10년 됐나? 아들 둘 있는데 둘 다 서울 갔어. 연락은 가끔 와. 명절 때 그것도 요새는 잘 안 오더라. 바쁘다고. 백구는 할아버지 품에서 얌전히 있었습니다. 외롭냐고? 글쎄, 익숙해졌지 뭐. 사람이란 게 그런 거야. 익숙해지면 안 외로운 줄 알거든. 근데 가끔은 말이야.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백구를 씻기는 거였어요. 좁은 화장실 바닥에 커다란 대야를 놓고 미지근한 물을 받았습니다.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 대야에 넣었죠. 처음이지? 무서워하지 마. 물을 조금씩 끼얹으며 털을 씻겼어요. 더러운 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씻기고 나니 새하얀 털이 드러났어요. 오, 원래 이렇게 하였구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백구. 그냥 백구라고 하자. 하얗기도 하고. 백구는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할아버지는 냉장고에서 남은 밥과 계란을 꺼냈습니다. 후라이를 해서 밥 위에 얹어줬죠. 많이 먹어. 살 좀 쪄야지. 백구는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것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나도 오랜만에 누굴 챙기는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낡은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백구는 이불 위에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었어요. 할아버지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하지? 게 사료도 사야 하고 병원도 데려가야 하는데 걱정이 앞섰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래, 일단 같이 살아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백구와 함께 사는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 백구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어요. 며칠 전 동네 슈퍼에서 산 저렴한 사료였죠.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잘 먹네. 그래, 많이 먹어.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자기 아침을 차렸어요. 간단한 김치찌개 한 그릇. 백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덜 쓸쓸했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 가서 일감 알아봐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너 혼자 집에 있어도 괜찮겠지? 금방 올게. 백구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백구가 문 앞에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잘 있어. 문을 닫고 나오는데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혼자 두고 오는 게 미안했거든요. 동사무소에는 일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단지 돌리는 일 하나 있었는데 하루 3만 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일단 그거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사무소를 나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슈퍼 앞을 지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에 개 간식이 보였거든요.
백구 간식 하나 사줄까? 고민하다가 결국 지갑을 꺼냈습니다. 5,000원짜리 간식 하나를 골랐어요. 사실 할아버지한테 5,000원은 큰 돈이었죠. 하지만 백구 생각하니 아까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백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거였죠. 나 기다렸어? 백구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할아버지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간식 사왔어. 먹을래? 간식 봉지를 뜯어 하나 건네니 백구가 아삭아삭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TV를 켜고 백구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별 관심 없이 보다가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백구는 현관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현관으로 가보니 문 밑으로 편지 한 통이 들어와 있었어요. 뭐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였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은 43,000원이네. 에휴. 지갑을 꺼내 돈을 세어봤어요. 10,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몇 장.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일 일당 받으면 내야지. 할아버지는 고지서를 탁자 위에 놓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백구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미안하다. 내가 더 좋은 집에 갔으면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백구는 할아버지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괜찮다고, 여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전단지 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전단지를 넣는 일이었죠.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점심때쯤 집에 잠깐 들렀어요. 백구가 반갑게 맞아줬죠. 밥 먹었어? 사료 잘 먹었지? 백구 밥그릇을 확인하니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그릇에 물을 새로 채워주고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나 좀 더 일하고 올게. 금방 올게. 다시 나가려는데 백구가 할아버지 뒤를 따라왔습니다. 안 돼. 너는 집에 있어야지. 할아버지가 백구를 안아 다시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백구는 아쉬운 듯 끙끙거렸지만 할아버지 말을 따랐습니다. 오후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피곤해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시장 과일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 개는요? 데려가셨어요? 네. 그냥 키우기로 했어요. 어머, 정말요? 혼자 사시는데 괜찮으세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게로 들어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오늘 안 팔린 과일인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에이,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할아버지도 드시고 개한테도 조금 주시고요. 할아버지는 결국 과일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백구가 또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아버지는 과일을 씻어서 백구한테도 조금 주고 자기도 먹었어요. 아주머니가 주신 거야. 고마운 분이지? 백구는 사과 조각을 아삭아삭 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받은 일당을 세어봤어요. 3만 원. 전기세 내고 나면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뭐, 내일도 일하면 되지.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너랑 같이 살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구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같이 고민하는 것처럼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아 무릎에 올렸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 온기가 할아버지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죠. 너 만나고 나서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아. 아주머니가 과일도 주시고. 그치? 백구는 할아버지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백구는 할아버지 발치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죠.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불안했지만 백구가 옆에 있으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그 일은 백구가 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도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 먹으러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나가려고 했죠. 백구가 평소와 달리 현관 앞을 서성이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 너는 집에 있어야지. 할아버지가 백구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데 백구가 갑자기 할아버지 바지를 물고 잡아당겼어요.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백구는 현관문 쪽을 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뭔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나 따라올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짖었어요.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할아버지는 백구 목에 낡은 끈을 메고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신이 나서 할아버지 옆을 쫄쫄 따라왔어요. 전단지를 돌리는 동안 백구는 얌전히 할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백구를 귀여워하며 쓰다듬어 주기도 했죠. 할아버지, 개 키우세요? 네, 얼마 전에 데려왔어요. 참 얌전하네요. 그러게요. 착한 녀석이에요. 할아버지는 뿌듯하게 웃으며 일을 계속했어요. 오후 2시쯤 할아버지는 마지막 전단지를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집은 이쪽이야. 할아버지가 끈을 당겼지만 백구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기며 어딘가로 가려고 했죠. 왜 그래? 뭐가 있어? 할아버지는 결국 백구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백구는 골목길을 지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 밑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지갑이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는 지갑을 주워들었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죠. 열어보니 신분증과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잃어버린 거네. 백구야, 내가 이걸 어떻게 찾은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김영호, 나이는 45. 주소는 이 동네였습니다.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할아버지는 지갑을 들고 주소를 찾아갔어요. 백구도 함께요. 주소지는 작은 슈퍼였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자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어머, 그거 제 지갑이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공원 벤치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개가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백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영호 사장님은 지갑을 받아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현금도 꽤 있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례를 해야죠. 얼마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받으세요. 김영호 사장님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님이 강하게 권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슈퍼 오시면 깎아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슈퍼를 나왔어요. 손에 쥔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백구야, 내가 찾아준 거네.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계속 생각했어요. 백구가 어떻게 저 지갑을 찾았지? 그냥 우연일까?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찾아낸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백구에게 간식을 듬뿍 줬습니다. 오늘 내 덕분에 돈도 벌었어. 고마워. 백구는 간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받은 돈을 탁자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전기세 내고 사료 사고. 그때 백구가 할아버지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너 정말 신기한 녀석이구나. 어떻게 저걸 찾았어? 백구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뒷골목을 지나고 있었죠. 그때 백구가 또 어딘가로 가려고 했습니다. 또 뭐가 있어? 백구를 따라가니 담벼락 구석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거.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잠금이 안 걸려 있었어요. 연락처에서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핸드폰 주인 아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핸드폰 주운 사람인데요. 골목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머, 우리 딸 핸드폰이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위치를 알려줬고 10분 후 젊은 여성이 달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잃어버려서 난리였어요. 다행이네요. 사례 좀 할게요. 여성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백구는 산책할 때마다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지갑, 핸드폰, 열쇠, 심지어 금반지까지 모두 주인에게 돌려줬고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적게는 10,000원, 많게는 100,000원까지요. 한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꽤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거의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백구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아들고 얼굴을 비볐어요. 백구는 할아버지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오는구나. 천재견이네, 천재견이야. 할아버지는 기쁨과 동시에 조금 미안했어요. 백구가 일을 하는 것 같아서요. 미안해. 내가 일까지 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백구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나게 산책을 다니며 물건을 찾아냈어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백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백구야, 너 어디서 온 거야? 원래 주인은 누구였어? 백구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알려줄 수 없지?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너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백구는 할아버지 무릎에 턱을 올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백구가 물건을 찾아내는 일이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윤 할아버지에게 진짜 신기하대요. 지갑도 찾고 핸드폰도 찾고. 우리도 한번 부탁해 볼까? 처음엔 가까운 이웃들이었어요.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부탁했고
백구는 거의 다 찾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례금을 받았죠. 한 달이 더 지나자 할아버지 통장에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이게 진짜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았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백구를 위한 것들을 샀습니다. 좋은 사료, 부드러운 이불, 예쁜 목줄.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자. 백구는 새 이불 위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윤태식 할아버지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할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걔가 물건을 찾아낸다고요? 아, 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사로 쓰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기자는 할아버지와 백구 이야기를 열심히 적었어요. 백구가 어떻게 물건을 찾는지, 그동안 무엇을 찾았는지, 할아버지와 백구의 관계는 어떤지. 정말 감동적이네요. 기사 잘 쓰겠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할아버지와 백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천재견 백구, 외로운 할아버지의 희망이었어요. 기사가 나가자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백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죠. 할아버지, 우리 개도 백구처럼 훈련시킬 수 있어요? 백구 정말 똑똑하네요. 할아버지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유명해지면 백구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구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백구를 꼭 안았어요. 백구야, 너 원래 주인 있었지? 백구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너 가야 하는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 손을 헤쳤어요. 나는 너랑 헤어지기 싫은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 품에 더 바짝 붙었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저기요. 돌아보니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혹시 백구라는 개 키우시는 분 맞으세요? 할아버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성은 백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 백구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제가 백구 원래 주인이에요. 할아버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주인이요? 네. 1년 전에 백구를 잃어버렸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제 남편이 키우던 개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 나갔다가 놓쳤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 보고 알았어요. 백구가 살아있다는 걸.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백구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백구야, 나 기억나? 백구는 여성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백구야? 여성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구가 저를 많이 따릅니다. 그렇군요. 여성은 슬픈 표정으로 백구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백구는 원래 제 개예요.
데려가야죠.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백구는 원래 여성의 개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 목줄을 여성에게 건넸어요. 백구는 낑낑거리며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백구야, 원래 주인한테 가야 해. 알지?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구는 할아버지 다리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여성은 백구 목줄을 잡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백구야, 가자. 여성이 목줄을 당겼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줄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목줄이 끊어졌어요. 백구는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백구가 할아버지를 선택한 것 같네요. 네, 저도. 백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시는 거 기사에서 봤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백구야, 잘 지내. 할아버지 말 잘 듣고. 백구는 여성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여성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여성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고마워. 여성은 백구 머리를 쓰다듬고는 돌아섰어요.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나 선택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백구는 할아버지 눈물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 원래 주인도 좋은 사람이었구나.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다니. 나랑 비슷하네. 백구는 할아버지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그래도 너는 나를 선택해줬어. 고마워.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정말 가족이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윤태식 할아버지와 백구, 참 특별한 인연이죠? 시장 골목에서 만난 떠돌이 백구가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어 주었는지, 그리고 백구가 물건을 찾아내면서 할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셨을 거예요. 원래 주인이 나타났을 때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백구는 할아버지를 선택했어요. 그만큼 할아버지가 백구에게 진심이었고 백구도 그걸 느낀 거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할아버지와 백구에게 어떤 일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백구 원래 주인을 만난 뒤 할아버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백구를 빼앗길 걱정 없이 함께 살 수 있었으니까요. 동네에서 백구의 인기는 계속됐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는 부탁이 끊이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하루에 2~3건씩 백구와 함께 일했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누구 도와줄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 김영호 사장님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 장인어른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대요. 20년 전 돌아가신 장모님 반지인데 정말 소중한 거예요. 백구가 좀 찾아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집 어딘가에 있을 거래요. 근데 찾을 수가 없대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쳐다봤어요. 백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해보죠. 언제 가면 돼요? 지금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김 사장님 차를 타고 장인어른 댁으로 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이분이 백구 키우시는 윤할아버지예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어르신은 할아버지와 악수했어요. 반지 잃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건데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치매 초기라서 그런지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가 한번 찾아볼게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백구는 집 안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 백구는 곳곳을 다녔어요. 하지만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백구가 갑자기 화장실로 향했어요. 세면대 및 수납장 앞에 멈춰서서 낑낑거렸습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수납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수건들과 비누가 들어 있었죠. 백구는 수건을 코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수건 밑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가 나왔어요. 찾았다. 할아버지는 케이스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은 케이스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게 맞아요. 아내 반지예요. 어르신은 반지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살해를 해야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꼭 받으세요. 어르신은 봉투 하나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사양했지만 어르신이 강하게 권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야, 이건 너무 큰데.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에게 부탁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 귀중품을 잃어버린 사람. 백구는 거의 다 찾아냈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 통장에는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았어요. 백구야, 우리 정말 부자 됐다.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허리를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였죠. 할아버지,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참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백구를 위한 것도 샀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게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좋은 간식도 많이 샀어요. 백구야, 내 덕분에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됐어. 고마워. 백구는 할아버지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죠. 백구야, 우리 이제 뭐 하고 살까?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돈도 좀 모였고, 그냥 편하게 살까? 아니면 계속 일할까? 백구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할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옛날에 작은 식당 하나 하고 싶었거든. 손님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그게 내 꿈이었어. 백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포기했었지. 근데 지금은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너 덕분에.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식당 해볼까? 작은 거. 너랑 같이. 백구는 할아버지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식당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를 구하고 간단한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를 정했습니다. 김 사장님도 도와줬어요. 할아버지, 저도 식자재 싸게 구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사람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백구 덕분에 저도 지갑 찾았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가게 청소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백구 덕분에 저희 동네가 훈훈해졌어요. 당연히 도와야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도와주면서 한 달 만에 작은 식당이 완성됐습니다. 가게 이름은 백구 식당이었어요. 백구야, 우리 식당이다. 어째? 할아버지는 뿌듯하게 웃으며 백구를 쳐다봤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가게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려고 온 거였죠.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백구도 축하해. 할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백구는 가게 한쪽에 얌전히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백구 진짜 얌전하네요. 귀엽기도 하고. 손님들은 백구를 귀여워하며 쓰다듬어줬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내 덕분이야.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아들었어요. 나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고마워. 백구는 할아버지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꼭 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 식당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고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오는 손님들도 있었죠. 할아버지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백구는 가게 한쪽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손님 한 분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죠. 할아버지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요. 남성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메뉴를 건넸습니다.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평소처럼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그 남성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더니 남성 옆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놀란 듯 백구를 쳐다봤어요. 백구는 남성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백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순하네.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지만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구가 손님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김치찌개를 완성해서 남성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계속 남성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두었어요. 남성이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갔어요. 백구는 남성이 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저 손님이 특별해? 할아버지가 물었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낑낑거렸어요. 다음 날 그 남성이 또 가게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네. 김치찌개 또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는 또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백구는 어제처럼 남성 옆에 앉았습니다.
남성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어요. 넌 나한테 왜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남성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이후 남성은 거의 매일 가게에 왔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김치찌개를 먹었죠. 백구는 매번 남성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남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손님 매일 오시네요. 우리 김치찌개가 맛있으세요? 네. 맛도 맛인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서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백구도 있고요. 남성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 혼자 살거든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덜 외로워요. 할아버지는 남성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어딘가 자신과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혼자 살았어요. 백구 만나기 전까지요. 그러셨어요? 네. 10년 동안 혼자 살았죠. 외로웠어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백구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안 외로워요. 남성은 백구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부럽네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너 그 손님한테 왜 그렇게 친근하게 구는 거야? 백구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백구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손님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나처럼. 다음 날 남성이 또 가게에 왔어요. 할아버지는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실례지만 가족은 없으세요? 남성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연락 안 한 지 10년 됐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이요? 네. 제가 잘못해서요. 남성 목소리가 떨렸어요. 옛날에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빚이 많아졌죠. 그때 아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줬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다 날렸어요. 아들이 실망했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연락해도 안 받고 남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할아버지는 남성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저 사람한테 친근하게 구는 이유. 혹시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우진입니다. 혹시 아드님 성함은요? 정민석이요.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석. 그 이름은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기, 잠깐만요.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정민석. 한 달 전 백구가 찾아준 지갑의 주인이었어요. 그때 연락처를 받아뒀었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저 백구식당 윤태식입니다.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아버지가 정우진 씨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아버님이 우리 가게에 계세요. 네. 한번 오실 수 있어요? 민석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도 돼요? 저 아버지 보기가 괜찮아요. 한번 와보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다시 가게로 나왔어요.
정우진 씨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무슨.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백구를 쳐다봤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우진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 너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누군지. 30분쯤 지났을 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민석 씨였어요. 정우진 씨는 아들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백구가 정민석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민석 씨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죠.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백구도 따라 나왔죠. 백구야. 잘했어. 두 사람 다시 만나게 해줘서.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가게 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 정우진 씨와 정민석 씨는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정우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모은 돈 다 날려서. 나 때문에 고생했지? 정민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나 때문에 너 인생 망쳤는데.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민석아. 정우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10년 동안 너한테 연락 못했어.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어떤 얼굴로 널 봐야 할지 몰랐어. 정민석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연락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절 미워할 것 같아서. 미워? 내가 널. 정우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같은 아버지를 둔 게 미안했지. 어떻게 너를 미워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백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가게 안을 바라봤죠. 백구야. 참 신기하다. 너는 어떻게 알았어? 저 두 사람이 부자 사이인걸.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가게 안에서 정우진 씨가 말을 이었어요. 민석아, 나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해. 야간 경비원이야. 그래요? 응. 빚은 다 갚았어. 10년 걸렸지만 이제 빚은 없어. 수고하셨어요. 정민석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뭐? 정우진 씨는 깜짝 놀라 아들을 봤어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아내 이름은 수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랬구나. 축하한다. 초대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연락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민석 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어 아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수진이에요. 정우진 씨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쁘다. 잘 만났구나. 네. 수진이한테 아버지 얘기했어요.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진짜? 네. 수진이도 아버지 만나고 싶대요. 정우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정민석 씨도 아버지 손을 잡으며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가게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백구야, 우리 좋은 일 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석 씨가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백구 덕분이에요. 백구 덕분에 아버지 다시 만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우진 씨도 할아버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백구도 고맙고, 다행이네요.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섰어요.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정우진 씨와 정민석 씨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색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백구야, 우리 정말 좋은 일 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꼭 안았어요. 백구는 할아버지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집에서 백구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정민석입니다. 아, 민석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랑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아내도 소개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잘 됐네요. 정민석 씨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백구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갑 찾아준 것도 그렇고, 아버지 다시 만난 것도 그렇고, 백구가 다 해줬죠. 정말 신기한 게예요. 어떻게 저희 부자 사이인 걸 알았을까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쳐다봤어요. 백구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백구는 참 신기한 녀석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랑 같이 가게 갈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야,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 두 사람이 부자 사이인 걸 알았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너는 그냥 아는구나. 누가 외로운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할아버지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그랬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바뀌었어. 고마워. 백구는 할아버지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며칠 후 정우진 씨와 정민석 씨, 그리고 민석 씨 아내가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세 분 다 오셨네요. 네. 아버지, 이쪽은 할아버지세요. 백구 식당 하시는 분. 정우진 씨가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할아버지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백구는 세 사람 옆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구 정말 똑똑하네요. 민석 씨 아내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신기한 녀석이에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다.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 할아버지는 문득 자기 아들들이 생각났어요. 서울에 사는 두 아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들들. 나도 아들들 만나고 싶은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이들 바쁠 텐데. 괜히 패 끼치면 안 돼. 그때 백구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리에 얼굴을 비볐어요. 백구야, 괜찮아. 나는 너 있으니까 괜찮아.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마치 할아버지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요. 백구 식당을 연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장사는 계속 잘 됐고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게가 됐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백구는 가게 한쪽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가게를 닫고 집에 돌아왔어요. 백구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 목소리였거든요. 준호야, 너 왜?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아버지, 저 신문 기사 봤어요. 신문 기사? 네. 아버지 식당 하신다면서요? 백구 식당. 할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응, 작은 거 하나 시작했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아니야. 너희 바쁜데 괜히 신경 쓰게 할 수 없지. 아버지. 큰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아니까.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동생이랑 같이요. 뭐, 괜찮아,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꼭 갈게요. 아버지 식당도 보고, 백구도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몰래? 네. 토요일에 갈게요. 알았다.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백구를 쳐다봤습니다. 백구야. 아들들이 온대. 10년 만에.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백구는 할아버지 무릎에 턱을 올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줘서. 할아버지는 백구를 꼭 안았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미리 준비했어요. 긴장돼서 손이 떨렸습니다. 백구야, 애들 올 시간 됐는데. 정말 올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성 2명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2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들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준호야, 민수야, 진짜 왔구나. 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3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울었어요. 백구는 3사람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백구예요? 큰아들이 백구를 쳐다봤어요. 응, 백구야.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똑똑하다면서요? 그럼. 이 녀석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어.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식당 정말 잘하셨네요. 그렇지? 작지만 괜찮지? 네. 정말 좋아요. 아들들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할아버지는 아들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3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그동안 못한 얘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서울 와서 바빴다고 연락 잘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이해해. 너희 바쁜 거 아니까. 그래도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큰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1달에 1번씩은 꼭 올게요. 나도. 둘째 아들도 말했어요. 정말? 그럼 좋지.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백구도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치, 백구야?
큰아들이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큰아들 손을 하찼습니다. 아버지, 명절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백구도 같이요. 진짜? 네. 아내랑 애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좋아. 갈게. 할아버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백구도 함께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그럼. 백구 덕분에 건강해졌어. 백구 정말 신기한 개네요. 물건도 찾고 사람들도 연결해주고. 그러게. 나도 처음엔 못 믿었어. 근데 정말 신기한 녀석이야.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내 인생을 바꿔줬어. 백구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거든.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응, 나 이제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는 아들들을 보며 웃었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아들들과 백구를 바라봤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정말 행복하다. 백구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아들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구는 할아버지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들들은 할아버지와 백구를 보며 웃었어요. 아버지랑 백구 정말 잘 어울려요. 그렇지? 우리 가족이야. 네, 가족이에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들과 백구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갈까? 네, 아버지. 네 식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그날 밤 아들들은 할아버지 집에서 묵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함께 있으니 따뜻했어요. 백구는 네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 백구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백구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외롭던 내가 이제는 행복해. 식당도 하고 아들들도 다시 만나고. 정말 고마워. 백구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같이 살자. 우리 가족이니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손을 핥았어요.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정말 평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아들들, 그리고 백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아버지 손맛 오랜만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아버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나도요. 백구도 보러 와야죠. 아들들은 약속을 하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아들들이 떠나는 모습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가.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차가 사라지자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아들었어요. 백구야,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치?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자. 가게 가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자. 할아버지와 백구는 함께 가게로 향했어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구 식당은 오늘도 문을 열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백구는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백구야, 오늘도 좋은 하루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시장 골목에서 만난 떠돌이 백구. 그 만남이 할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외롭던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백구와 함께
그리고 다시 만난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준 존재였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알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걸.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백구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윤태식 할아버지와 백구의 이야기, 정말 따뜻하지 않았나요? 시장 골목에서 만난 떠돌이 백구 한 마리가 할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외롭게 혼자 살던 할아버지가 백구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백구는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똑똑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줬고, 사람들을 연결해줬고, 무엇보다 가족이 되어줬어요. 정우진 씨와 정민석 씨 부자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도, 결국 할아버지 아들들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것도 모두 백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 서로를 아낀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백구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우리도 주변을 한번 돌아봐요. 혹시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에게 백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관심 갖기 귀찮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백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